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회 민승기 회장 측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개발 회사 MHP 존 우 씨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간의 장기 리스는 전직 회장들과 먼저 의논했으며 전직 회장들은 회관 개발에 동의하고 민승기 회장이 아닌 차기 회장과 진행하자고 했다는 주장입니다. 민승기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 99년 장기 리스는 2014년 3월 부동산 개발 회사의 존 우 씨가 전직 회장들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었다며 우 씨의 증언이 담긴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우 씨는 전직 회장들과 두 차례 만남에서 전직 회장들이 장기 리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33대 민승기 회장이 아닌 차기 회장과 진행하자는 주장에 협상을 중단하게 되었다며 이후 민승기 회장을 찾아가 같은 제안을 했고 지난해 5월에는 김민선 회장에게도 같은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씨는 한인회관 문제는 분명한 솔루션이 있다며 일부 전직 회장들이 문제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들에게 사전 검사가 강화됩니다.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지문과 사진을 찍도록 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자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국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1소위는 어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 내 거주와 상관없이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들은 한국에 입국해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지문과 얼굴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내 거소신고 시에는 성명과 성별 및 생년월일, 직업, 국적 등의 정보만 제출하고 지문과 얼굴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외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앞으로는 재외동포들의 지문과 얼굴 정보 제공도 의무화됩니다. 또 승객 예약 정보를 출입국 관리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항공기나 선박회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탑승을 막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출국하는 승객에 대해서만 승객 예약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입국 승객에 대해서도 근거 규정을 마련해 부적격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 이번 법안의 목적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한국어 제2외국어 채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퀸즈의 벤자민 카도조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과목 개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은 어제 간담회에서 퀸즈 한인회와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 뉴욕 한인 교사협회, 김경우 카도조 고교 교사 등과 카도조 고교의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채택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퀸즈 지역 고등학교에는 프랜시스 루이스 고등학교와 베이사이드 고등학교, 동서국제학학교 등 3개 고교만 한국어를 제2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선 퀸즈 한인회는 지역 정치인들의 협조와 지원을 유도하고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는 학부모 명의의 청원운동 전개와 카도조 고등학교 한인 학부모회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뉴욕 한인 교사회는 교사 자격 소지자 확보 및 지원과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하고 뉴욕 한국교육원은 카도조 고등학교 교장의 한국 방문 연수 추진과 한국어반 예산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경우 카도조 고등학교 교사는 한국어가 제2외국어 필수 과목으로 개설되기 위해서는 한인 학생과 학부모, 한인 사회가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통체증을 없애고 안전한 최첨단 전차가 퀸즈와 브루클린을 연결하게 됩니다. 관계자들과 지역 정치인들이 잇따라 환영 입장을 보이면서 전차 건설 계획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16일 뉴욕시장실 측은 브루클린과 퀸즈를 관할하는 지역 정치인들과 교통옹호그룹 관계자들이 전차 건설 계획에 대해 잇따라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아담스 브루클린 보로장은 21세기의 브루클린은 소외된 커뮤니티까지 아우를 수 있는 21세기형 교통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시장실이 공개한 전차 건설 계획의 세부 사항에 따르면 아스토리아 파크 이스트 리버를 따라 16마일을 잇는 전차는
전차는 매일 5만 명 가량이 이용하는 전국 최대 전차 시스템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퀸즈 아스토리아부터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까지의 이동 시간이 NL 전철을 이용하는 현재 61분에서 27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용 요금은 뉴욕시 버스나 전철과 같은 $2 75센트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전차 건설에는 25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시정부는 이를 충당하기 위해 비영리 기관을 설립하고 면세 채권을 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차는 오는 2019년 착공해 2024년부터 운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퀸즈 라과디아 공항이 전면 재개발됩니다. 하지만 재개발 비용 부담이 당초 예상보다 커지면서 착공 지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라과디아 공항 재개발 사업 계획 예산안을 공개하고 지난해 예상했던 비용 36억 달러보다 6억 달러나 높은 42억 달러로 추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이 공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부통령이 제3세계 공항 같다고 지적하면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공항 전면 개선 작업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착공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커진 건 라과디아 공항 메인 터미널 재개발 계획 때문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사업 계획에는 메인 터미널인 터미널 B 재개발 내용이 제외돼 있지만 최근 다시 본격 검토되기 시작하면서 초과 비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노후화된 터미널 B는 철거되고 기존 면적의 2배 이상의 중앙 터미널이 신축됩니다. 또 중앙 터미널 주변에 호텔을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항만청이 아직 터미널 C와 터미널 D의 세부적 내용을 검토하지 않는 만큼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저지주 재산세 인상률은 소폭 하락했지만 중산층 주택 소유주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재산세 환급액이 제자리 걸음이고 환급 대상이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어제 공개한 2016에서 17 회계년도 예산안에 특별한 재산세 감면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인 홈스테드 리베이트가 운영되고 있지만 수년째 환급 대상자나 환급액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재산세 환급 대상이 축소되면서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일 경우 연소득 15만 달러, 일반 주택 소유주는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여야만 환급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평균 재산세는 전년 대비 2.4% 오른 8,354달러를 기록하는 등 해마다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환급 혜택은 축소된 채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평균 환급액도 지난 2000년대 중후반에 비해 700달러가량 줄면서 중산층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크리스티 주지사는 지난 2010년 취임할 때만 해도 재산세 인상률이 연간 7%를 넘었지만 지금은 2%대라며 직간접적으로 재산세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저지 포트리가 대형 쇼핑몰과 주상 복합단지로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타운 정부가 대규모 주차 빌딩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뉴저지 포트리 타운 정부 측은 메인스트리트 인근 현재 공영주차장 한편에 주차 빌딩이 세워지고 올 여름쯤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문을 맡고 있는 건축 설계회사 탐하스 측은 4층짜리 주차 빌딩이 들어서면 650세대의 주차 공간이 새롭게 생길 것이라며 공사비는 1,800만 달러 규모로 공사 기간은 약 14개월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포트리 지역에 각종 재개발이 잇따르면서 주차 공간이 크게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르모인 애비뉴 인근 햄슬리 부지의 종합 쇼핑몰과 주상 복합 쇼핑몰 허드슨 라이츠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데다 바로 옆에는 47층 높이의 쌍둥이 빌딩 2동이 들어섭니다. 상권을 찾는 이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주차 공간 확충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 중인 공영주차장에 새 주차 빌딩이 들어서는 만큼 공사 기간 중 주차 공간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타운 정부 측은 공사 기간 14개월 동안 임시로 사용할 주차 공간의 임대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풀무원의 짜장면이 미 주류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트코에 입점해 외국인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0일부터 뉴욕의 4개 매장과 뉴저지 7개, 버지니아 5개, 메릴랜드 4개, 매사추세츠 3개, 펜실베니아와 뉴햄프셔 각각 1개 매장 등 총 25개 코스트코 매장에서 풀무원의 짜장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풀무원의 짜장면은 코리안 누들이라는 이름으로 주류 마켓을 위한 새로운 패키지로 선보였습니다. 현재 입점 기념으로 프로모션 가격을 적용해 4개들이 한 팩을 $8 79센트에 판매하고 코스트코 곳곳에서 주말 시식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풀무원 짜장면은 식물성 기름을 사용해 느끼하지 않고 신선한 생야채로 감칠맛을 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특별한 먹거리를 기대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좋은 반향을 일으키면서 연일 매출 증가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인터넷 신청 접수와 추가 투표소 설치로 등록률은 증가했지만 절차 간소화에도 상대적으로 유권자 등록 참여율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0대 총선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지난 13일 마감됐습니다. 오늘 LA 총영사관의 재외선거 신고 신청 현황 잠정 집계에 따르면 총 7,410명, 영구 명부를 제외하면 4,136명이 신규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 등록자 수와 비교했을 때 총 2,898명이 증가한 것으로 등록률은 2.2%에서 5.2%, 즉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등록률이 오를 수 있었던 원인은 크게 2가지. 인터넷 신청 접수가 가능해졌고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한 것이 도움이 됐다는 평입니다. 아무래도 그 작년 처음에 이제 재외선거 신고 신청이 시작될 때 인터넷 신고 신청이 새롭게 도입되었다는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늦게 좀 공포되고 시행되긴 했지만 작년 12월 24일 날부터 시행된 그 추가 투표소 설치 부분이 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실제 신규 등록자의 51%인 2,100명 이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권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등록자가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총영사관 측은 설명했습니다. 유권자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재외선거인들의 영구 명부와 신규 등록자들의 신청서는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송된 뒤 3월 14일 최종 명부가 확정됩니다. 최종 명부를 확정짓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3월 4일까지는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과 열람, 그리고 유권자들의 이의 신청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선거인 명부 열람 이의 신청 기간 중에 본인이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서 공관 홈페이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시지만 공관을 방문하시면 또 저희가 명부에 올라 있는지 확인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이번 20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는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6일간,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 추가 투표소에서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국외 부재자는 자신의 사진이 첨부돼 있는 아이디를 지참하고 영주권자들은 영주권 카드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LA 총영사관 측은 오는 3월 14일 재외선거 유권자 최종 명단을 확정 지은 후 유권자 등록률이 곧바로 투표율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거 캠페인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K 뉴스 김지인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외로운 시대입니다. 상처받고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위로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거실에 모인 중년 남녀들. 편하게 얘기를 나누다 둘씩 짝을 짓더니 서로를 끌어안고 부드럽게 몸을 어루만집니다. 마치 기차 놀이를 하듯 나란히 누워 뒤에서 안아주기도 합니다. 부부나 오랜 친구 같지만 이 모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Everybody really wants touch. Everybody wants to be held. It's just a human need that we all have.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서 유행하고 있는 커들 파티. 다시 말해 포옹 파티인데 참가자들은 2시간 남짓 낯선 사람들과 몸을 맞대며 교감의 시간을 갖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의 신체 접촉인 만큼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참가자들의 얼굴엔 미소가 번집니다. One word that describes my feelings during a cuddle party. Peacefulness, harmony, bliss. joy and connection. It's a relaxation. 물론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과도한 신체 접촉은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상대를 만지거나 껴안을 때는 반드시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May I touch your face? No, thank you. 하지만 욕심부리지 않아도 충분한 위로와 휴식을 얻을 수 있다고 참가자들은 말합니다. 실제로 포옹을 하면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사랑의 호르몬이 생성돼 혈압을 낮춰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All that oxytocin stuff that she talks about is true. It feels great. 이런 점에 착안해 돈을 받고 손님을 안아주는 이른바 커들숍도 등장했습니다. 요금은 1시간에 7만 원 정도로 배우자를 잃었거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팍팍한 일상 속에서 따뜻한 품에 대한 그리움이 커질수록 커들 파티와 커들숍의 인기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인 데이빗 김 씨가 지난 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앤서니 박스 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연방고속도로 안전청 부청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부청장은 안전청 내 청장 다음 서열 2위로 청내 2,800여 명의 직원들을 통솔하게 됩니다. 김 부청장은 지난 5년간 안전청에서 정책부 행정관으로 활동하면서 법안 분석, 고속도로 데이터 수집, 교통 관련 정책 개발 등을 해왔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6시 45분쯤 퀸즈 유니언 턴파이크 큐가든 지하철역 F 전철 플랫폼에서 열차에 탑승하려던 51세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피해자는 출발 직전 객차에 오르려 했으나 자동문이 닫히면서 겉옷이 문틈 사이에 끼었습니다. 이후 열차가 출발하면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며 끌려갔습니다. 열차가 정지하고 구급차가 출동해 남성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빌라노바 대학의 한인 남학생 2명이 마약 판매와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13일 체포됐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레드너 타운시 경찰은 뉴욕주 더글라스톤 출신 임모 씨와 그의 룸메이트 뉴저지주 토아코 출신 진모 씨를 각각 마약 판매와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과 다른 한 명은 함께 대학 기숙사에서 신종 마약을 복용하고 환각 상태에 빠졌으며 마약에 취한 진 씨는 여학생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유독한 기체로 사람의 폐로 들어갈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지만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구비되어 있지 않은 가정이 많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는 적십자사와 함께 한인 가정에 화재 일산화탄소 경보기 무료 설치 행사를 펼칩니다. KCS는 특히 홀로 지내는 독거 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의 경우 이번 기회에 경보기를 설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신청은 오는 3월 18일까지 4월 2일은 무료 설치 행사가 실시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7도, 섭씨 3도, 밤 최저 기온은 22도, 섭씨 영하 6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토요일은 간간히 흐리는 대체로 맑은 날씨에 포근하겠습니다. 일요일은 오전 중 구름이 많겠지만 차차 개이겠고 포근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